극단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네. 이 차를 이제 구매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한테는 네.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 단점도 있나요?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물론 이 차의 단점을 알고 누구나 사죠. 왜냐면은 단점이 눈에 보이니까. 유일한 단점이 사실 실내가 좁은 거. 사람들이 이 차를 살 때 실내가 얼마나 좁은가를 물론 보고 사잖아요. 네.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 차를 살 때 혼자 있고 결혼하기 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그리고 애기가 어렸을 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차를 몰다가 애들이 크면서 대부분 부족함을 느끼고 차를 바꾸잖아요. 근데 유일한 단점은 뭐 실내가 좁고 트렁크가 좁다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알고 사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단점이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. 그 단점을 커버하려면 이제 레그룸하고 트렁크가 넓은 차를 한 대 더 사면 되겠네요. 아 그렇죠. 뭐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. 아니면 아예 뭐 카이엔을 산다든지 사실 카이엔은 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민첩함이나 또 뭐 나름의 컴팩트한 그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제가 봤을 땐 네, 애가 둘 이상 되면 네. 카니발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또 근데 뭐 카니발이 또 마칸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타고 네, 그냥 뭐 가족끼리 어디 장거리나 뭐 캠핑을 간다거나 놀러 갈 때는 네. 카니발 타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언젠가는 카니발을 꼭 사고 싶습니다. 네, 뭐 네. 지금도 근데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안 사는 것 뿐이잖아요, 사실. 별로 사실 사고 싶지 않습니다. 카니발, 리무진 이런 거 보면 정말 멋있긴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갖고 그렇게 큰 싶더라고요. 차를 사실 몰 자신이 없어요, 저는.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한 2년 정도는 더 타려고 그랬어요. 68,000 정도 탔는데 사실은 장고장이 없었어요. 거의 없었고 지인도 이 차를 타는데 한 12만까지 정말 문제없이 탔거든요. 포르쉐 디젤 차에는 정말 장고장이 없는 좋은 엔진이고 좋은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최소 더 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올해 2월쯤에 테슬라 모델 Y를 그냥 사실 예약을 했어요. 별 생각 없이 예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차가 출고가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모델 Y를 제가 매장에서 보고 왔을 때 차가 좀 별로다, 연락이 오면은 취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 4시에 연락이 와서 6시 당일 6시 40분까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사람이 이게 좀 마감 임박이라는 그쵸,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또 최근에 또 보조금이 좀 부족하다, 내년이면은 이런 보조금 못 받을 것이다. 거기다가 제가 그 신청한 게 스탠다드 모델이에요. 네. 스탠다드 모델은 제가 주문하자마자 마감이 됐어요. 왜인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주문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이제 영영 주문할 수 없다는 희소성에 대한 그런 또 메리트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이거는 사야 돼.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살 수 없다. 포르쉐를 평소에 타면서 회사원이 포르쉐를 탄다는 거에 대한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어요. 그것도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. 무시할 수가 없어요. 뭔가 이게 제가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타면서 만족감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원이 포르쉐를 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었고, 그리고 물론 굉장히 좋은 차고 완성도가 높은 차지만 사실 차라는 게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갑자기 타면서 보증기간이 끝났고 언제 이 차가 뭐 고장이 나서 예상 외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유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압박감과 부담감,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차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이제 더 큰 차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차를 판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이 차에 대한 아쉬움보다 모델 Y의 더 나은 실용성과,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세가 굉장히 1년에 전기차기 때문에 CC가 없죠. 거의 1년에 15만원. 기름값을 아끼게 되는 비용이 1년에 적어도 한 수백만, 한 300만원 이상? 저도 지금 말리부 팔고 볼트 타면서 한 달 기름값이 지금 뭐 어떤 땐 7,000원 나올 때도 있어요. 네네. 뭐 많이 나오면은 이제 서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5, 6만 원까지 나오는데 보통 그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한
50 정도 기름값 썼었거든요. 그쵸. 그 정도면은 한 달에 거의 3-40 정도씩 줄어드는 거니까 네. 1년으로 환산하면 네. 한 500만 원은 네.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네, 저도 정확히 기름값을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테슬라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디젤 차량, 일반 디젤 차량 대비 한 4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 그 자율주행에 대한 유혹, 이 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거든요. 아, 제가 자율주행이 되는구나. 자율주행을 여러 차를 시승해봤어요. 시승이 아니라 몰아봤죠. 뭐 벤츠 S클래스도 몰아보고 뭐 현기차도 요즘에는 대부분 반자율주행이 돼요. 테슬라 자율주행, 반자율주행은 정말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. 그 반자율주행이면 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? 네, 물론 뭐 FSD 기능을 추가해야지 완벽하게 뭐 적용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라인을 잡아준다든지 앞차와의 거리만 잡아줘도 굉장히 편하거든요. 특히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그렇죠.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절반 이하로 줄여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그 유혹 또한 굉장히 차를 바꾸는데 기변병을 작용하는데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이 차를 추천한다. 네. 강력 추천한다. 네.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누굴까요? 네.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포르쉐가 저는 사실 드림카였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르쉐는 정말 좋은 차고 뭐 외계인을 영입해서 갖다 쓴다. 물론 포르쉐보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포르쉐보다 비싼 차는 있지만 포르쉐보다 잘 만든 차는 없다.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포르쉐를 대하고 있었고, 일단은 싱글, 한 20, 30대 싱글,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, 차를 좋아하시는, 카라이프를 좋아하시는, 뭐 달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차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포르쉐가 가진 가치를 아시는 그런 분들,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서는 혁신적인 그런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. 아이가 2명 있다든지 뭐 가족이 많다거나 패밀리카로는 적당하지 않아요. 왜냐면 뒷자리가 확실히 좋아요. 뭐 타면서 뭐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뭐 뒷자리가 옹색하지 않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분명히 뒤에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조수석을 조정해야 되거든요. 그 자체가 분명히 이 차가 좋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. 지난번에 이 차 처음 탔을 때 178인데 네. 오버하는 게 아니라 네. 그 레그룸에 제 다리를 못 넣었어요. 그래서 의자 위에 네. 그 이렇게 거의 뭐 쩍벌이 아니라 네.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탔었어요. 네, 그쵸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좁으니까 네. 사실 제가 타실 줄 모르고 대표님을 타기 위해서 의자를 최대한 뒤로 뺐죠. 네. 네. 그래서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대표님을 위해서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뺐어요. 그러니까 앞좌석에 네.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거의 뭐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 많이 탄다. 그럼 뒤에는 사람이 못 앉는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뒤에는 거의 짐칸이다.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차를 이제 구매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한테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거들었습니다. 차를 자주 사고 팔면서 항상 차를 좀 오래 탄다는 생각으로 차를 샀지만 결과적으로 차를 자주 바꾸게 됐어요. 저랑 똑같아요. 팔고 나서 항상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팔고 나서 항상 그 차를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. 차마다 특징이 있고 각자 매력이 있는 아이들인데, 그렇죠. 네, 그 차와의 추억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들이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서. 네, 이 차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, 그리고 현재 제 나이대의 저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지금까지 로스토리였고요. 저는 구독자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안녕.